네, 오늘도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들을 먼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시장은 약간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기대 장세가 좀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신호들 지금 포착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모두들 지금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바닥 찾기에 상당히 좀 혼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저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바닥인 것 같다라고 해서 내 전 재산 100%를 한 번에 어떤 한 타이밍에 밀어 넣는다? 이런 방법은 지금은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전혀 좀 맞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큰 쪽들,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쪽에서 큰 자금을 밀어넣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을 발판 삼아서 안전 마진 삼아서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선거가 시작되기 전날 아침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1조 넘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부재돼 있었던 외국인의 1조 매수, 이런 부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너무나도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매수세에서도 연속성을 띠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주가 답이에요. 그리고 기술주라고 말을 하면은 단순히 어떤 메모리 관련해서 지속적인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 기술주 플러스 성장주가 결국에는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보게 되면은 나스닥 한 3개월 정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간밤에 미국 증시 쪽에서 어떤 곳들이 반등이 나왔냐라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그런 기술주 위주의 흐름들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적을 조금 전망치를 하향하는 모습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술주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연출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주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아까 화요일 제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조 넘게 종가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한 업종, 특정 섹터로 치우쳤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 전자 외에도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건설, 기계, 장비, 서비스, 금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한국 내 증시의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골고루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만큼 어느 특정 한 업종의 실적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던가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무력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 가는 포지션들이 나올 때에는 외국인들도 어떤 환율의 하락과 더불어서 충분히 한국 증시의 매력을 느끼고 있구나,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민간 고용도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이에요. 그동안에는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를 올려주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자발적 실업이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에는 또 고용이 부진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에 있어서 그러한 속도라던가 강도가 조절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또 남겨주고 있는 게 현재 고용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도 가끔 한 번씩 수급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투자 자금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기성 자금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좀 벅차시잖아요. 좀 숨이 찬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의 컴백을 얘기해 주셨어요. 좀 다양하게 시장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조금 아쉬웠던 외국인들의 컴백을 또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오늘 장에 좀 시그널을 포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호 잡히실까요? 글쎄요. 뭐,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간밤의 증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올라온 것들이 또 전기차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테슬라라던가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이런 친환경 관련된 차량 업체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뒤쪽에서 스타트업이라던가 기존의 내연 기관차 공룡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놓쳤던 패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양산 시설을 갖추고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독주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로 혁신, 이노베이션을 일으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업체인데, 그 뒤쪽으로도 이제 패권 놓쳤던 곳들은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기업들 어디에 있을 것이냐?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20년도였죠. 20년도에 유럽연합 쪽에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였죠. 이쪽에서 니네 얼만큼 이번 연도에 전기차라던가 이런 친환경 차량의 판매 비율을 이 정도 판매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수조 원대의 벌금을 물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팔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푸시를 하면서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 가파르게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셀 업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고요. SK 온이 됐고, 삼성 SDI인데, 이 3사의 주가가 굉장히 연초부터 가파르게 유럽의 전기차 판매와 더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됐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중국 쪽으로 그러한 패권들이 조금 옮겨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로컬 전기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CATL이라던가 BYD 이런 쪽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CATL이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랑스럽게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삼성 SDI 5위, 그리고 그 밑쪽으로 또 SK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성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전기차 시장은요. 아직까지 글로벌 보급률이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빠르게 파이가 커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미리 어떤 전기차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산 시설을 갖추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동급을 말씀드리면은 동급 대비해서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차량 가격이 비싸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미국이 현재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임금 인상률 자체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연 기관차가 아닌 전기차, 아직까지는 충전 시설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무조건 나 이거 비싸더라도 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하이니켈 이런 쪽들에 기반한 약간의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들보다는 중국의 배터리 쪽, 리튬 인산철을 쓰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런 쪽들 위주로 하는 중국의 배터리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3에 이런 모델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양상이 또 틀려진다는 거죠.
유럽에서 중국, 여전히 중국이 많은 패권을 잡고 있지만 올해에는 뭐 바이든 방안이라던가 미국 쪽에서 지금 합작사 설립하고 배터리 공장 설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전기차, 특히나 이제 친환경차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배터리 3사도 수혜를 받겠지만 당연히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에서 밸류 체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혜를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워낙에 뭐 종목별로 각계 전투 장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게 보시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지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결론을 내주신 게 기술주하고 성장주의 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쪽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짚어주세요. 네. 아직까지 2차 전지만큼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삼성이 또 결정적인 뉴스들을 내보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말에 삼성전자 부회장 인터뷰를 할 때, 6월 초에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M&A 관련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쪽, 로봇 관련된 쪽을 좀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거 관련해서 일단 로봇주들이 잠깐의 조정은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폭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조금은 성장주 쪽으로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로봇은 어느 기업한테나 놓칠 수 없는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R&D도 꾸준히 하겠지만 이런 M&A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기업이죠. 그쪽 지분의 80%를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LG라던가 삼성 쪽은 매출이 연간으로 500억 이상 나오는 서비스 로봇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100억 단으로 가보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고영이라던가 그런 쪽들, 휴니드 테크놀로지 이런 쪽들은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의 시장이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잠깐 그런 부분들이 좀 멈칫했었고요. 투자는 다시 재개가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조금 서비스 관련된 쪽들이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과 협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LG가 지분 투자를 했던 뭐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해외 기업들도 많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로봇 쪽은 지금 주가가 지금 약간 테마성으로 종목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옥석가리를 잘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로봇에서도 굉장히 10배급의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템베거라는 말에도 솔깃합니다. 네, 이럴 만한 종목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 어제 뭐 휴림 로봇도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이 되면서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좀 베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단기성 자금 아니라 조금 길게 봐도 된다는 시각이신 거죠? 로봇 쪽에 대해서는? 네, 약간은 좀 네. 중장기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사영관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